법학개론 12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과실치사상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를 보시면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고의범 위에 과실범도 벌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과실범이라 함은 주의 의무에 반하여 구속요건적 결과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결과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과실범은 고의범과 달리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나 방조는 성립될 수 없으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판례는 긍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속요건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이때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삶으로서 사회성, 계속성, 사무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대표적인 경우로서 교통사고가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그자가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치료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인정된 일반 원칙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수술을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 의사들 사이에 분업적 의료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의사와 의사 사이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 간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낙태죄는 거의 사문화된 조문으로서 넘어가겠습니다. 유기와 학대의 죄를 보시면요. 유기죄라 함은 노유, 즉 늙거나 어리거나 노인이나 아이 혹은 질병, 기타 사유로 보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그러니까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유기죄의 주체는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보호 의무를 저버렸을 때, 유기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때의 학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유에 대한 죄로서 협박죄와 강요죄, 그리고 체포, 감금, 약취유인, 강간과 추행의 죄가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사람의 협박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으로 하며 침해범으로서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지게 되느냐는 불문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해악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협의의 협박을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 협박죄는 기수가 됩니다. 체포죄와 감금죄의 경우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감금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 체포의 경우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감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약취와 유인의 죄를 보시면요. 사람을 약취, 유인하여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호법익은 신체적 활동의 자유로서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객체가 미성년자가 되겠습니다. 수단은 폭행과 협박, 기만과 유인이 되겠습니다. 약취유인죄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인지강요죄의 경우 피강요자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